안녕하세요. 자동차에 보는 것 카멘의 로보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엔진 소리 제가 일부러 틀린 거 다들 아시겠죠? 컨텐츠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저 형 도와준 겁니다. 심증은 있는데 울증이 없어요. 무서워. 이게 들려요? 오. 오늘의 차종을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식 그랜저 HG 18만 킬로를 주행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됩니다. 왜? 바람이 더운 바람만 나와요. 이거는 히터예요, 히터. 근데 원인은 아주 쉽게 찾았습니다. 따라오세요. 냉매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냉매 라인 파이프가 터진 것 같습니다. 오래된 차종에서 나오는 고질병이죠. 일단 파이프를 교체할 거고요. 고객님께서 작업할 때 함께 교환해 달라고 부품을 또 지참해 오셨어요. 무엇을 준비해 오냐면 자동차 에어컨의 신차 때 컨디션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에어컨 성능이 뭔가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면 오늘 고객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 두 가지 부품을 함께 교환해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품입니다. 행창 밸브는 재사용합니다.
벨로우즈 밸브를 교환하기 전에 컴프레셔에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가 아기를 데리러 가야 돼서 작업자가 저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쇼미더머니, 가정의 행복을 사랑하는 쇼미더머니. 렛츠고! 커넥터 분리 딱 뿅. 스냅링도 분리합니다. 자, 이게 벨로우즈 밸브입니다.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신품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오링에 냉동유를 바르겠습니다. 자, 신품 장착. 물이 씹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음으로 스냅링도 장착합니다. 마지막 커넥터를 장착합니다. 깔까? 마지막으로 콘덴서 필터를 교체하겠습니다. 콘덴서 필터 위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작업 공간은 조금 협소합니다. 신품을 장착하겠습니다. 천천히. 슬로우, 쏙. 이 캡도 땡김에 세척하겠습니다. 필터 작업까지 마무리했으니 이제 언더커버를 장착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냉매를 충전하겠습니다. 현재 냉매 충전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어컨이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차량에 시동을 걸고 온도를 확인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냉기가 시원하게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온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현재 외부 온도는 23.2도입니다. 토출구에서 나오는 온도는 5.5도입니다.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차 실내 온도는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온도가 계속 떨어지네요. 온도계마다 차이점은 있겠지만 이 정도 상태면 신차 컨디션 상태와 흡사합니다. 일단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시동을 끄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정도 온도면 고객님께서도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내 차의 에어컨 성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오늘 영상에 나온 두 가지 작업을 추천드립니다. 에어컨 성능이 불량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가까운 저희 선배님들을 추천합니다. 이 에어컨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합니다. 예전에 에어컨 때문에 카멘형과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네요. 일 끝나고 사무실에 앉아서 카멘형하고 막 책 보면서 카르노 사이클 이해하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집에 가면 꼴을 못 봐요. 하지만 그 덕에 공부는 많이 했죠. 저는 차량을 출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 김선호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카멘 패밀리들의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참 좋죠. 지금 이맘때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선선한 이 날씨만 되면 첫사랑. 오늘 이야기는 중고차 이야기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점검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의심도 해봐야 되고, 차량 상태는 어떤지 또 확인해야 되고, 물론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 유료 광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에어컨을 틀게 되는 이 시점에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에어컨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에어컨 쪽은 자칫 잘못하면 중고차를 구입하신 후에 아주 큰 돈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에어컨 상태가 안 좋은 거를 모르고 구매하신다면 가을까지 매우 에어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하기 전까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죠. 에어컨을 틀 때마다 매해, 매 여름. 그래서 애초에 구매하실 때 아주 신중하게 구매를 하셔야 돼요. 중고차 판매 시 에어컨 상태를 확인하지만 미세 누출의 경우 냉매 충전만으로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꼼꼼하게 점검하시는 딜러분들도 계시고요. 이상하게 신차든 중고차든 뭐 가전제품이든 어떠한 물건이든지 보증기간이 끝난 후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거를 의도한 건 아니겠죠. 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를 하셨을 때 중고차 보증기간이 끝난 후에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하면 또 막대한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부터 확인해야 될까요? 시동을 건 후에 에어컨 버튼을 작동합니다. 계절과 외부 온도에 따라서 느껴지는 체감 온도는 다를 수 있지만, 만약에 온도계가 없다면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에어컨이 작동되는 거와 안 되는 거의 느낌은 다들 알고 계시죠? 시원하게 잘 나온다면 에어컨의 기계적인 움직임은 정상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어컨만 확인하실 것이 아니라 최대 난방으로 돌려서 히터가 또 작동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최대 난방, 최대 풍량으로 히터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공조기의 불량으로 히터 쪽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름에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겨울에 히터를 작동했을 때 히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최대 난방과 최대 냉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확인하실 것이 최대 풍량, 최저 냉방에서 에어컨 버튼을 꺼주세요. 에어컨도 아니고 히터도 아닌 그냥 바람이 막 나올 때 악취가 매우 심하다면 에버퍼레이터에 오염이 많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고차 구입 후에 에버퍼레이터 세척을 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 냄새가 심하다면 동승석 또는 운전석 쪽 바닥 매트를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라도 많이 젖어 있거나 곰팡이가 있다면 조금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침수차로요. 바닥까지 침수가 됐던 차량들은 그 쉰 악취가 아무리 잘 말렸다고 해도 냄새가 그대로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무척 해롭겠죠.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유관 점검이 필요하겠죠. 내 눈으로. 본닛을 활짝 여시고 에어컨 냉매 라인을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엔진 앞에 서서 본닛을 열었을 때 정면, 엔진 뒤쪽, 벽면 쪽으로 은색깔 파이프가 두 가닥이 지나갑니다. 그 라인을 유심히 따라서 관찰하세요. 반짝반짝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그 라인이 그대로 다 살아있다면 정상적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 이음새에 이물질이 묻어있다. 그렇다면 거기서 냉매가 유출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 라인에는 냉동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름 성분이 밖으로 표출이 되면서 먼지들이 덕지 묻게 돼 있죠. 또 한 가지 유관 점검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 컴프레셔. 차량의 본닛을 연 상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지만 특정 차량의 경우 차량을 올린 후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딜러분께 차량 한번 올려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시면 대부분의 딜러분들께서 다 확인해 주십니다. 차량을 올렸을 때 컴프레셔를 먼저 확인하세요. 차량을 올리게 된다면 엔진오일 유의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컴프레셔의 몸체에 또 이물질이 가득 묻어있다고 판단되면 컴프레셔 자체 내에서 냉매가 누출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유관 점검을 하셔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 컨덴서. 핸드폰을 들고 라디에이터 그릴 앞쪽에서 유심하게 살펴보세요. 당연히 후레쉬를 켜고요. 알루미늄 특유의 색상이 그대로 묻어 있다면 정상적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 무언가 액체 같은 게 묻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에서도 냉매가 누출되는 겁니다. 차량 올렸을 때 차량 하체에서 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하체 바닥을 잘 보면은 3, 4cm 정도 고무 호수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공조기 라인에 배출구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 물을 우리가 조금 만져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물의 점성이 아닌 무언가 미끈득미끈득하는 오일 같은 느낌이 난다. 그렇다면 에버퍼레이터에서 냉매가 누출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 아주 힘들어지죠. 여름마다 우리 가제트가 하는 그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버퍼레이터 교환 작업도 힘들지만 비용도 많이 발생하겠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에어컨 필터, 공조기 필터, 바로 캐빈 필터의 확인입니다.
캐빈 필터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마지막 건강을 책임져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아마도 중고차를 구입하시면은 오일 종류도 교환하시지만 또 캐빈 필터를 확인한 후에 함께 교환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많을 겁니다. 중고차 구입 후 에어컨 라인에 기계적인 문제가 없고 냉매 유출이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에어컨의 성능을 신차 때와 비슷한 순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컴프레셔에 장착된 벨로우즈 밸브와 콘덴서 필터 그리고 캐빈 필터 이 세 가지를 함께 교환해 주시면 아주 시원한 여름을 만끽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강을 생각하시다면 캐빈 필터는 항상 교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의 쇼미더머니입니다. 먼저 오늘의 차종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종은 쌍용 렉스턴 스포츠. 연식은 18년식이고 주행거리는 대략 3만 킬로 정도 운행하였습니다. 현재 이 차량의 상태는 에어컨이 안 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름이 다 끝나가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에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을 안 고칠 수도 없겠죠. 이 차를 꼭 고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는 바로 저희 아버지 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빠차, 아빠차. 로버트만 아빠차 고칩니까? 저도 아빠차를 고칩니다. 오늘은 아빠차 에어컨 고치는 날. 점검 결과 이 차량의 에어컨이 안 되는 이유는 에어컨 컴프레셔의 불량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재 이 에어컨 컴프레셔는 재제조 부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품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카멘 형 돈 들어가니까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우리 카멘 패밀리 복지잖아.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카멘 패밀리샵. 어차피 손좋지 995입니다. 궁금합니다. 고치고 995 34만 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필승. 그럼 빨리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고친 후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요. 손좋지 999. 일단 차량을 올리고 작업하겠습니다.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언더커버를 탈거하겠습니다. 이제 벨트를 탈거하겠습니다. 근데 에어컨 컴프레셔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우선 탈거하기 전에 벨트에 걸려있는 모양을 잘 확인한 후에 벨트를 탈거합니다. 벨트 분리! 짜란! 현재 냉매는 배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젠장! 바퀴를 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휠 가이드까지 탈거할 필요는 없는데 영상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탈거했습니다. 컴프레셔의 고정 볼트 2개를 탈거하겠습니다. 볼트가 상당히 길어요. 제 키마냥. 그 다음 냉매 파이프 분리. 저 안에 있는 커넥터를 분리하겠습니다. 이제 밑에서 나머지 볼트를 마저 끌리겠습니다. 아이씨, 연상 꼈다, 이거.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아이씨.
이 장비사님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쫄지도 없고. 아이씨. 됐다. 오씨. 이제 컴프레셔를 탈거하겠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한번 좁아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판다 미스인데? 아니다. 나왔습니다. 와우. 이놈이 원인입니다. 이놈이 34만 원이에요. 34만 원이 조금 넘는데 전기차에 비하면 저렴하죠? 형님, 업무 시간에 아빠차 고치는 거 됩니까? 또라이 아니야. 완전 내로남불 끝판왕인데. 아니 지는데고 나는 안 돼? 네 맘만 있어? 내 맘도 있어. 지만 카멘 패밀리야? 짬밥은 내가 제일 오래됐다고. 너만 아빠 있냐? 나도 아빠 있다. 아무튼 신품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신품입니다. 바로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와우, 반짝반짝 이 영롱한 신품. 솔직히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부품과 확인을 해보고 이상이 없는지 뭐 다른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바로 장착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망가진 건 확인해야겠죠? 그럼 신품. 자, 장착하겠습니다. 컴프레셔를 장착하려면 밑에 하단 볼트 2개를 장착을 하고 올립니다. 본래 위치에 잘 맞춰서 조심조심 장착합니다. 컴프레셔 고정 볼트를 장착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커넥터 체결. 커넥터를 체결하지 않으면 완전히 무용지물이겠죠. 이제 커넥터는 체결을 했고요. 마개를 빼야 됩니다. 이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마개. 에어컨 파이프를 장착하겠습니다. 냉매 파이프는 이 12mm 너트 하나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사용할 공간이 굉장히 흡수합니다. 다음은 휠 가이드를 장착합니다. 벨트 장착은 타이어를 장착한 후에도 가능합니다. 먼저 타이어를 장착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벨트를 장착하겠습니다. 기억을 할 수 있으려나 잘 모르겠지만 제 나쁜 기억력을 잘 다듬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겠지? 완료! 나 원더카 받겠다!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냉매를 넣어야 되는데 현재 냉매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차에는 R1234YF 냉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샵에는 그 장비가 없습니다. 내년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충전을 해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냉매 충전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에어컨이 너무너무 시원하게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그런데 밖에 바람이 더 시원합니다. 이제 여름은 끝났습니다. 이 날씨에 에어컨을 틀면 아버지께서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이 효심을 몰라주고 저희 아버지께서 맨날 빨리빨리 고쳐달라고만 하시고 이 씨놈 새끼 정비사가 아빠 차도 안 고쳐주고 이런 얘기를 듣는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빠! 아무튼 에어컨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완료된 아버지 차를 타고 아버지에게 차를 전해드리러 출발하겠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 바이크를 타고 가셨어요. 제 바이크를 타시고 제 바이크는 카멘 형도 타고 아버지도 타고 렌트카입니다. 난 언제 타라고. 빨리 저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기 퇴근. 아유, 이거 할 거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거 언제 다 갚어 이거. 아유. 안녕하세요. 자동차에 모든 것 카멘의 가제트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매번 쇼미더머니만 봐서 지겨우셨죠? 제가 개인적인 일로 출연을 잘 못했습니다. 오늘의 차종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차종은 2013년식 올란도 디젤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8만 4,000km고요. 어젯밤에 카멘 형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견인돼 온 이 차량 한번 보라고. 아니 그럴 거면 나한테 연락하지. 일하지도 않는 카멘 형한테 왜 연락했을까요? 내가 불편한가? 아 그리고 카멘 형한테 연락했으면 카멘 형이 고쳐야지. 왜 나한테 밀어? 아 참. 그러니까 적당히 해주세요. 적당히. 응? 매일매일 놀고 맨날 일하면 게임하고 그러니까 응? 일 시키는 거지. 응?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라고 막 이렇게 막. 저는 제가 술 먹을 때 외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편집자님, 이 부분은 편집 좀 해주세요. 카멘 형이 오해합니다. 이번 달에 저 월급 인상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가면은 안 되니까 잘 알아서 잘라주세요. 차량 증상은 에어컨이 안 됩니다. 점검해본 결과 냉매도 가득 차 있고요. 또 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값비싼 컴프레셔가 불량이 났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컴프레셔 자체의 불량이 아니라 앞쪽 클러치 부분이 망가진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더 다행스러운 건 앞쪽 클러치 부분만 따로 공급이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컴프레셔 통째로 사게 되면 엄청나게 고가품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컴프레셔 클러치만 교환을 할 건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작업이 어렵거나 쉽거나 저는 일단 쉬운 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재수 없으면 작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작업은 위에서는 할 게 없고요. 밑에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를 탈거하겠습니다. 이거 휠가이드도 탈거를 해야겠네요. 낚시를 다니는 친구랑 흙이 장난 아닙니다. 어딜 다녔길래. 제가 오늘 작업할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 부분. 그러기 위해서 이 벨트를 빼야겠죠? 저는 이 커버도 분리하겠습니다. 텐셔너를 이용해서 벨트를 이완시키겠습니다. 텐셔너에다 핀을 꽂아서 텐셔너를 고정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벨트를 살짝 뺄 수 있겠죠? 보이시죠? 아주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제 저는 이 8mm 볼트를 풀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풀려줘야 돼요. 제발. 오예. 요겁니다, 요거. 만약에 이 볼트가 부러졌으면 전 울어야 돼요. 오늘 집에 못 갑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잘 풀려져서. 첫 번째 난관을 무사 통과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것만 빠집니다. 잘 보세요. 짜잔. 두 번째 관문. 여기 보이시는 스냅링입니다. 여기 잘 빠져줘야 되는데요. 간혹 쩔어서 안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이 스냅링을 분리하겠습니다. 예. 이게 스냅링입니다. 두 번째 관문이죠. 너무 잘 빠져서 다행이네. 착해. 여기 보시는 이 판, 요것만 더 빠집니다. 나와주세요. 짜잔. 마지막 세 번째, 스냅링이 하나 또 있습니다. 빠졌습니다.
나 오늘 운 좋은데? 오늘 집에 일찍 갈 수 있겠다. 솔직히 오랜만에 일하려니까 힘드네요.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마그네틱에 커넥팅을 빼야 되는데 좀 이 안쪽에 있어요.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근데 좀 많이 힘들어요. 지금까지 일하는 것 중에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예, 뺐다. 아, 좋아. 보이시나요? 뺐습니다. 오늘 로또 사야 되나? 오늘 운이 되게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안 보이면 아시죠? 로또 된 겁니다. 그전에는 열심히 해야겠죠? 당첨되기 전까지는요. 마지막으로 마그네틱. 요거 빼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제 얼굴처럼 작죠?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건너듯이 점검 한번 해봐야겠죠? 신품과 불량품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졌네요. 불량품. 다음은 신품. 요건 정상입니다. 오늘의 원인 부품은 요겁니다. 요거. 일단 신품으로 장착하겠습니다. 가시죠. 신품을 장착할 때는 요 홈과 밑에 홈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다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죠. 신품 스냅링을 장착하겠습니다. 키트에는 보시는 것처럼 스냅링 2개와 볼트, 그 다음에 조금 와셔 2개가 있습니다. 요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장착이 잘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술술 잘 풀리지. 장착을 했으니 일단 뺐던 커넥터를 장착하고 다시 다른 부품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품 분리 장착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냅링 잘 들어가 주세요. 아주 맑고 경쾌한 소리. 딱. 마지막으로 와셔 2개. 이게 신품 볼트입니다. 이제 벨트를 장착하겠습니다. 벨트를 걸었으니 텐셔너 핀을 떼야겠죠? 그러면은 아주 단단하게 다른 부품을 장착하기 전에 에어컨을 틀어서 확실하게 잘 돌아가는지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에어컨 바람 잘 나옵니다. 아주 시원하게. 좋아. 에어컨이 잘 작동하니까 다른 부품을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행히 큰돈 안 들이고 에어컨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오늘 제가 교환한 부품, 이 부품은 대략 10만원 정도 합니다. 지금 이 부품은 모든 차량에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메이커와 차종에 따라 약간씩은 다릅니다. 그나저나 걱정입니다. 전기차의 컴프레셔는 상당히 고가품을 알고 있는데 큰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기차 컴프레셔가 망가질 경우에는 아마 한 1, 200 정도는 우습게 깨질 겁니다. 부품값만 해도 한 1, 200이 넘습니다. 저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더워. 형님 더워요.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세요. 왜 이래요 이거? 야, 이거 봐봐. 최대 냉방에다가, 최대 풍량에다가, 이거 어떻게 더 세게 틀으라고? 안 시원해요. 뭐야 왜 이래?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 김선호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단독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에어컨 이야기예요. 저희 영상에서도 매년 주기적으로 다뤄왔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꼭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딱 지금 시점부터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계절에 맞지 않게 무척 더울 때가 있잖아요. 한여름에도 에어컨의 문제로 고객님들이 방문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초봄에 에어컨이 안 돼서 방문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동차의 고장은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신차라고 해서 고장이 절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가을과 겨울에는 에어컨을 작동할 일이 없으니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게 2계절, 3계절을 지나고 다시 새롭게 여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꼭 에어컨이 문제를 발생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의 에어컨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냉매가 없다든지 에어컨 라인이 막혔다든가 냉각팬이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엔진이 과열했다거나 또는 센서 종류들이 불량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것들은 다 배제를 하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몇 번 영상에서 담아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샵에서도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각 부품의 부분별로 고장이 났을 때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겠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에어컨 컴프레셔 자체의 불량, 고장 그런 부분들이 현저히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고가의 에어컨 컴프레셔 자체의 불량으로 인해서 교환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물론 고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컴프레셔의 고장 확률이 무척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냉매도 정상이고 센서 종류도 정상이고 풍량도 정상이고 다 정상인 것 같은데 무언가 모르게 몇 년 전보다 또는 작년보다 냉방 성능이 저하된 느낌? 달리면 조금 시원한 것 같고 정차돼 있으면 무언가 모르게 덜 시원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싹 밟기 시작하면 냉방이 조금 더 시원한 것 같아. 꼭 달려야지만 무언가 좀 시원해진 느낌이야. 사람의 피부가 정말 온도에 민감한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그 부분을 굳이 온도계를 꽂지 않아도 딱 정확하게 캐치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고객님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비사이지 차량의 소유주가 아니잖아요. 고객님들은 이 차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행하시다 보니까 들리지 않던 소리, 느껴지지 않았던 느낌, 작년과 올해의 에어컨 성능의 차이, 히터의 성능의 차이 그런 부분들을 정비사인 저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느끼십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에어컨의 기기적인 또는 센서 등등 여러 가지의 무언가가 완벽하게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무언가 모르게 냉방 효과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셨을 때 그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바로 그 주인공은 고가의 컴프레셔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서도 많이 교환하는 것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벨로우즈 밸브. 두 번째는 굳이 꼭 교환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벨로우즈 밸브를 교환하실 때 함께 교환하셨으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법한 바로 그 필터, 드라이 필터 또는 컨덴서 필터라고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다입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이 어느 곳에 장착이 되어 있는지 교환을 할 때는 어떻게 교환을 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 앞에 있는 이 차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 탈거해 놓은 자동차로 옮겨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프론트 패널을 잠시 탈거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컴프레셔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벨로우즈 밸브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정비업소에 방문하셨을 때 첫 번째로 수여하는 것이 냉매 배출입니다. 장비를 사용해서 냉매를 다 배출한 후에 그 다음에 밸브를 교환할 수가 있죠. 특정 차량들을 제외하고는 이 벨로우즈 밸브 교환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작업이 가능하죠. 거의 대부분의 차량들은 냉매 라인을 탈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냉매 배출 후에 바로 벨로우즈 밸브가 장착되어 있는 이곳을 집중 공략합니다. 커넥터를 분리를 해야 되겠죠. 커넥터를 분리했다면 반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은 스냅링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스냅링을 탈거해주면 됩니다. 가끔 이 스냅링을 탈거하다가 분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밸브에 장착된 스냅링이 탈거가 됩니다. 어려운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밸브만 빼주면 돼요. 빠졌습니다. 이 차도 교환하는 흔적은 없네요. 이게 바로 오늘의 메인 주인공이에요. 이 벨로우즈 밸브는 부품 가격이 대략 4만원 정도 합니다. 부품 가격이 4만원이라고 해서 교환 비용이 4만원은 아니겠죠. 당연히 교환 작업하는 난이도에 따라서 기술료는 차종마다 작업 방식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벨로우즈 밸브와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컨덴서 필터 또는 드라이 필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이 밸브가 하는 일은 정보로 수렵 채취가 가능합니다. 정말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몇 번 키보드만 눌러주면 그 많은 정보들을 수렵 채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 분들과 제가 지식 수준을 나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혓바닥을 짧게 하겠습니다. 부품값이 이 벨로우즈 밸브는 대략 4만원 정도 하는데 컴프레셔 같은 경우는 제 제조품도 대략 20만원대, 자동차 제작사에서 만든 컴프레셔 같은 경우는 30만원, 40만원, 50만원 차종에 따라서 점점 올라갑니다. 수입차는 더더욱 더 비싸겠죠. 무언가 모르게 에어컨 성능이 조금 저하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는 컴프레셔를 바꾸시는 것보다 또는 콘덴서를 바꾸거나 고가의 제품들을 바꾸시는 것보다 저는 이 밸브를 추천합니다. 내 차의 에어컨 성능이 이렇게 좋았나 싶으실 거예요. 자동차에 있는 공조기는 아주 고가의 공기청정기보다 더 정말 좋은 냉난방이 되는 공기청정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신품이고요. 차종마다 당연히 품번은 다르겠죠.
신품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신품에는 이렇게 오링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링에 윤활 방청제를 뿌린 것보다는 냉매율을 도포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벨로즈 밸브를 장착할 때 예전에 실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링인데 조금 전에 탈거했던 밸브에는 오링이 한 개 없어요. 이 위쪽에 있는 오링이 하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예전에 깜빡하고서는 오링이 이 컴프레셔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모르고 그대로 장착을 하는 바람에 다 조립을 한 후에 냉매가 쉬 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오링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딱 박혀 있네요. 이거를 그냥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로 밸브를 장착하게 되면 당연히 냉매가 새겠죠. 에어컨 성능이 무언가 저하됐다면 이 벨로우즈 밸브만 교환하셔도 아주 좋은 효과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속상한 것은 의외로 이 밸브에 고장이 많은데 컴프레셔를 통째로 다 교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는 만큼 힘이 되겠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벨로우즈 밸브를 교환하면서 함께 교환하시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교환을 하셔야 된다고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드라이 필터 또는 컨덴셔 필터라고 하는 이 부품을 교환하신다고 해서 에어컨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함께 교환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금액도 상당히 저렴해요. 함께 할 때 같이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비용도 저렴하게 드실 거고요. 자, 그 부분은 당연히 에어컨 컨덴셔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덴셔를 가져오겠습니다. 대부분의 차종들이 이렇게 프론트 패널에 딱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컨덴셔는 앞쪽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는 뒤쪽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 넓은 컨덴셔 옆쪽에 보면 이렇게 기둥이 하나 서 있어요. 바로 이 기둥에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탈거된 상태에서 작업은 무척 쉬워요. 프론트 패널이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고 앞에 프론트 범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면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차량에 따라서 이 필터를 분리할 수 있는 이 플러그가 탈거하기가 무척 쉬운 공간이 있고 그 반대로 탈거하기가 무척 어렵게끔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난이도는 다 다르겠죠. 작업 난이도가 다르다는 것은 기술료도 그만큼 또 다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차량들이 검정색 플라스틱 커버로 막혀져 있습니다. 밑에서 뽑아내야 돼요. 만약 필터만 교환할 경우에는 당연히 냉매도 회수해야 되고 다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콘덴서만 탈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있습니다. 이 안쪽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빼내야 됩니다. 나온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함께 교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바로 그 필터입니다. 이 작은 게 생각보다 에어컨 라인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무언가 모르게 에어컨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그 타이밍에 에어컨 컴프레셔에 장착된 벨로우즈 밸브를 교환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함께 교환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혹시라도 또 다른 이유에서 프론트 패널을 탈거를 하셨거나 아니면 라디에이터 콘덴셔를 탈거하셨을 때 수리 후 장착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교환해 주시면은 그만큼 또 비용을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 채 10,000원도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컨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어컨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의 성능이 저하된 상태로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곳에 있습니다. 에어컨 성능이 저하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비업소에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큰 문제점이 없고 그래도 무언가 모르게 부족하다 느끼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을 교환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가성비 짱이에요. 자동차가 히터와 에어컨이 안 되면 타고 다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 김선호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름철에 가장 우리의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주머니를 쉽게 아주 털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어컨이 있겠죠. 오랜 시간 동안 자동차 정비업을 하면서 여름에 에어컨 문제가 또 다른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고장이 안 나면 좋겠지만 고장이 날 수밖에 없고 고장이 나게 되면 그 부분을 수리하는 누군가가 있고 그런데 여름철에 저희가 에어컨을 수리하다 보면 제 스스로도 이것을 과연 고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고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그런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고객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에어컨의 고장은 아주 많이 있죠.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기계적인 문제로 또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의 고장 유형을 손으로 꼽자고 하면은 열손가락이 모자랄 것 같아요.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에어컨 라인에 무언가 파손이 돼서 에어컨이 안 되는 경우는 배제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수리를 해야 되겠죠. 오늘의 주제는 에어컨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 수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에어컨이 안 되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찾았다면 그 부품을 뭔 소리지? 뭔 소리야? 나가 있어.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판명이 됐다면 그 부분을 수리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아주 많은 차량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적인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에어컨 컨덴서가 파손이 돼서 냉매가 새고 있다거나 눈에 확 띄겠죠. 또는 냉각 팬의 불량으로 냉각이 잘 되지 않아서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된다거나, 썸머스탯의 불량으로 엔진 과열이 발생해서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된다거나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놈 하나가 엔진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고를 할 수 있어요. 또는 이런 레지스터도 또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는데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겠죠. 에버퍼레이터에 장착된 핀썸머 센서 또는 히터 컨트롤 또는 각종 센서들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에어컨 냉매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미세하게 새고 있는 겁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미세하게 새고 있는 그런 고장. 그럴 경우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냉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냉매의 충전 금액이 5만원, 7만원, 10만원, 22만원, 30만원 다양하게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에어컨 냉매가 아주 미세하게 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여름마다 꼭 계세요. 냉매가 누출되는 그런 부분을 찾으면 좋겠지만 찾지는 못하는 경우도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높은 부분부터 수리를 해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무리 냉매가 유출되는 것을 찾으려고 해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콘덴서 쪽으로 확률을 높인 후 이 콘덴서를 먼저 선 작업을 해야 될 경우, 그럴 경우 이 콘덴서를 교환하는 비용이 차종마다 다 다르지만 25만원, 30만원, 50만원, 또 수입차는 더더욱 비싸겠죠. 다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25만원에서 30만원대는 할 거예요. 그럴 경우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30만원을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무척 어렵죠. 고민됩니다. 정비사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고 고객님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컴프레셔는 확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새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 대략 냉매 충전 비용이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냉매를 충전을 했을 때 최소 3개월에서 5개월은 에어컨이 작동이 가능하다고 전제를 걸겠습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한여름 충분히 초가을까지는 에어컨이 잘 돼. 1년에 딱 10만원만 들이면 시원하게 탈 수가 있어. 그럴 경우 고칠 것인가 말 것인가, 고가의 컴프레셔를 교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콘덴서를 교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실내에 있는 에버퍼레이터에서 냉매가 미세하게 누출이 될 경우 한번 충전을 하면 3개월에서 5개월은 충분히 탈 수가 있어. 한여름은 지낼 수가 있어. 그런데 50만원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평균적으로 대다수의 분들이 수리를 하시는 편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만약 내 차가 노후화됐어, 최소 15년에서 20년 된 차량이야, 이럴 경우에 정말 자동차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 분들 빼고는 거의 그 후자인 냉매만 충전을 해서 한여름만 그렇게 흘러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노후 차량의 경우 뭔가 수리해도 또 다른 부분이 고장이 나고 또 다른 부분이 고장이 나고, 요즘 새로 나온 냉매 같은 경우는 아주 매우 고가죠. 최소 20만원대가 다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더더욱 애매할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딱 꼬집어서 이것이 고장이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수리를 해야 되겠죠. 찾지 못했을 경우, 냉매가 어디서 누출되는지를 찾지 못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또 그런 말씀들 하실 수가 있어요. 냉매가 어디서 새는지 이걸 못 찾아? 대부분 찾지만 정말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품물을 뿌려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품이 막 올라오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죠. 한여름철에 아주 뜨거운 상태, 또 엔진이 또 과열된 상태, 그런 조건들을 다 걸었을 때, 거품을 뿌렸을 때 거품이 발생해서 올라오는 경우는 아주 많이 드물거나 에어컨 라인에 보이지 않는 그 곳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딱 한눈에도 보이는 이런 곳에 파손이 돼서 냉매가 새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냉매가 누출돼서 냉매유가 이렇게 묻어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의심을 할 수가 있죠.
확률적으로 높을 부분이지 그 부분이 10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액체가 한두 개인가요? 또 간혹 형광물질이라고 해서 형광색을 띠는 그런 액체를 에어컨 라인에 주입을 해서 미세하게 누출되는 부분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형광물질도 좋은 제품으로, 검증된 제품으로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이 형광물질의 주의사항을 보면은 몸에 아주 해로운 것들이 정말 꾸역꾸역 넣어놓은 것들이, 약품들이 있습니다. 그 약품들이 에어컨 라인에 들어갔을 때 어디든가 새고 있어.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실내에 있는 에버퍼레이터야. 에버퍼레이터에서 냉매가 유출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다 어디로 갈 거예요? 우리 몸으로 갑니다. 운전자의 몸으로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그 소수의 아주 저렴한 그런 제품들이 몸에 유입이 되겠죠. 발암물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약품들이 다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저기 어디서 온 제품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시공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작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품에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약품을 첨가해서 냉매가 누출되는 걸 잡는 그런 필요 비용도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었습니다. 미세하게 냉매가 누출이 돼서 10만 원의 냉매 충전을 했을 때, 여름은 버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럴 경우 냉매만 충전하고 탈 것인가, 아니면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비료 비용을 계속 지출을 해서라도 냉매가 새는 부분을 찾아서 계속 차량을 유지할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 카멘 패밀리들의 의견도 다 다릅니다. 저와 로버트는 고치고 탄다, 쇼미와 가제트는 냉매만 충전하고 자동차를 탄다, 그렇게 반반씩 딱 나눠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무언가 확실하다면 당연히 고치는 게 맞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내 차를 잘 지키는 방법, 저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수온 조절기, 차량 구매 후 수온 조절기를 교환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올 여름에는 한 번쯤 교환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참 이상하게 잘 고장이 나더라고요. 고장이 난 걸 한 번에 딱 파악을 해버리면 정말 좋은데, 대부분의 운전자분들께서 엔진이 과열이 된 후에야 발견을 하십니다. 엔진에 막대한 데미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운전 중에 온도계를 꼭 확인하세요.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이거, 수입차든 국산차든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자동차가 에어컨 고장이 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에어컨 냄새 이야기입니다. 에어컨 냄새 때문에 이 공조기 하나를 갖고 나왔습니다. 2007년식 차량에서 탈거한 공조기입니다. 이 공조기를 저희가 탈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었을 때 이 냄새가 너무 난다고 고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조기를 탈거해서 에버퍼레이터와 히터 코어를 교환할 겁니다. 차량의 상태는 매우 깨끗해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많이. 냄새가 날 수 있는 게 없지? 2007년식 차량인데 실내에 먼지 하나 없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고객님께서 직접 의뢰를 하셨습니다. 과연 2007년식 공조기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깨끗해요. 정말 깨끗해요. 어떻게 이게 2007년식이야? 저희가 궁금한 거는 공조기 안의 내부 상태와 에바포레이터와 히터의 오염도입니다. 근데 형 생각에는 깨끗할 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 히터 코어든 에버퍼레이터든 큰 오염이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 이유 없이 냄새가 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곰팡이에 의해서 냄새가 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렇죠. 그래도 2007년식이니까 분리해 보겠습니다. 분리! 뜯어보자. 이 부분은 히터 코어입니다. 냉각수가 들어갔다 나가고 그러면서 따뜻해지는 거죠. 분리! 이거 고객님께서 한 번도 교환 안 하신 거 맞지? 네, 교환하신 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2007년식인데 이런 곳에 먼지도 없어. 그러게. 이게 냄새가 났다는 게 나는 의아한데. 그런데 저도 에어컨을 틀었을 때 냄새를 느꼈어요. 공조기 자체는 상태가 너무 놀랍다. 훌륭한데요? 너무 새 건데 한번 교환하셨던 거 아니야? 유심히 살펴보자. 그 홀로그램 있잖아. 없지? 없어요. 히터 코어를 탈거하겠습니다. 탈거! 따단 딴 따단. 봐봐, 너무 깨끗하잖아. 네. 너무 깨끗해. 언제야 네 얼굴이 더 더럽다 야. 판사! 복사. 스캔. 진짜 너무 깨끗하다. 먼지 하나 껴있는 게 없잖아 지금. 근데 이건 어떻게 냄새가 날 수 있지? 에버퍼레이터를 탈거해보자. 예. 에버퍼레이터의 상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야 잠깐만 말이 돼? 야 블로우 모터 상태도 이렇게 깨끗해? 야 이거 블로우 모터도 한번 봐야 돼. 블로우 모터도 날개에 먼지가 하나 없어. 아 먼지 있긴 있구나. 근데 깨끗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깨끗하죠. 2007년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전반적으로 모든 부품들이 다 깨끗합니다. 왜 냄새 났지? 일단은 이거는 따로 털어드리고. 아 이 정도만 해도 에버프레이터 상태 나쁘지 않은데 옛날 구형 타입이라서 탈거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도 15년 만에 열리는 판도라의 상자 아니야. 와. 아, 이 곰팡이가 있긴 있는데 곰팡이라고 해야 되나? 무언가 자국이 있긴 있어요. 에버프레이터 얘는 좀 커. 서머핀 센서 깨끗해. 그래도 아까 히터코어보다는 좀 더럽지 않아요? 색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직접 보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실내 청소를 굉장히 잘하셨나 본데? 내기했을 때 실내에 있는 먼지가 고스란히 다 들어오니까 네. 필터도 자주 바꾸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필터 또 사오셨어요? 캐빈 필터도 네. 항상 구비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 공조기 안쪽도 보여드릴게요. 먼지가 거의 없습니다. 먼지라고 해봤자 고작 이 정도? 신품 에버프레이터와 히터 코어를 갖고 왔습니다. 색상으로 봤을 때는 오염도가 또 있어 보이네요. 신품과 구품, 색상이 많이 변질이 됐다고 해서 이 부분이 공조기의 냄새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량 공조기 냄새는 외부적인 요인과 또 내부적인 요인이 같이 함께 있겠죠. 외부적인 요인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의 냄새라든가 또 실내에 있는 음식물, 방향제 그런 것들의 냄새 또는 사람의 냄새 또는 실내 청결 상태가 불량하여서 나는 냄새, 애완동물의 냄새, 실내 바닥 매트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냄새 등등 그 외부적인 냄새 요인들이 있고 이렇게 육안상으로는 깔끔하다고 해도 내부적인 요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먼지와 이물질만 없을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박테리아가 충분히 냄새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박테리아와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이 HVAC 안에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오늘 이 차량처럼 2007년식인데 이 HVAC 상태가 매우 양호한 상태인데도 그리고 내부적인 오염도가 없는 상황인데도 냄새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그 냄새의 주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렇게 더운 날 여름철에 에어컨 냄새를 계속 호소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 습한 날씨 차갑고 덥고를 계속 반복하고 특히 에버프레이터 쪽에서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서식하기가 정말 좋은 환경이 발생합니다. 장마철에 매우 습한 그런 날씨 내부적인 냄새를 만드는 요인들이 아주 가득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다른 계절과 다르게 냄새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오늘 제가 공조기를 탈거한 이유는 고객님들께서 오셔서 공조기 안에 먼지가 가득 찼나 봐요. 많이 오염이 됐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차량 관리에 따라 다르지만 2007년식인데도 이렇게 눈에 띄는 큰 오염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신품 공조기를 교환하셔도 한동안은 괜찮겠지만 또 냄새가 또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주기적으로 이 에버프레이터를 잘 말려주신 것을 추천합니다. 에어컨 작동 후에 시동을 끄시기 전에 잠시라도 그 송풍으로 말려주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곰팡이가 서식하기가 너무 좋은 그 환경을 내 차에 내가 직접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냄새가 심한 차량들은 에버프레이터를 무조건 교환하지 마시고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에버프레이터 클리닝을 한두 번 정도 해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버프레이터와 히터코어를 세척하는 약품들이 많이 있죠. 연막으로 사용하는 그 훈증 타입이 있고 또는 캔 타입이 있고 전문적으로 클리닝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세척을 하신 후에도 지속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잘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말려줘야 돼요. 뽀송뽀송하게 곰팡이 바이러스가 절대로 서식을 할 수 없게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냄새의 문제로 에버프레이터를 교환하실 경우 이렇게 탈거를 했을 때 히터코어도 함께 교환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공조기를 또 탈거를 했을 때 공조기 내부의 세척도 해주는 게 좋겠죠. 외부에 있는 이런 먼지들도 좀 청소를 해주고 이런 액추에이터도 교환을 해주고 제가 이 공조기 냄새를 없애는 방법 중에서 가장 조금 기피하는 것이 강한 냄새로 이 냄새를 무모화시키는 거. 왜 문을 열자마자 아주 진한 방향제 냄새가 풍기는 차량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은은한 걸 좋아하는데 열자마자 엄청나게 풍겨요. 그런 차량들 대부분은 에어컨을 틀었을 때 그 시큼한 그 곰팡이 냄새가 나왔다가 그 향에 의해서 딱 희석이 됩니다. 아주 진한 방향제 하나만으로는 원천적인 이 에어컨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예전 TV에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신문지를 깔아놓고 거기다 양파를 깎아서 양파를 쫙 올려놓으면 차에서 냄새가 없어진다. 그럼 양파 냄새는
양파 냄새는 어쩔? 뭐니 뭐니 해도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에어컨을 틀고 운행하시다가 집에 도착하셔서 꺼버리고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정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에어컨 버튼만 딱 꺼주시면 이 블로우 모터가 혼자서 어느 정도는 에버프레이터를 말려줄 겁니다.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로보트 차에서는 냄새가 1도 안 나요. 1도. 아주 깔끔은 더럽게 떨어요. 제가 카메라가 꺼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뭔 소리야? 벨로미가 아무래도 제 속을 뒤집어 놓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본래 고장이 났던 자동차들도 정비업소에 방문하면 자동차 정비사에 기에 눌려서 본인들이 아픈 거를 숨겨요. 분명히 고장이 있던 차량들도 정비소에 오면은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장이 안 난 것처럼 그 고장이 숨어버립니다. 근데 정말 얘는 미쳤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 엔진 오버를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이상 증상이 하나 있었는데 썬루프가 저절로 달리는 도중에 열려요. 나 무슨 실내에 그 공기가 뜨거워지면은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한 4번, 5번 정도 그러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뭐 증상이 나타나지 수리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리고 오늘 대대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벨로미. 이거 정말 애정으로 타는 차예요, 애정으로. 저는 벨로미를 사랑합니다. 오늘 발생된 문제, 갑자기 에어컨이 안 돼요. 근데 에어컨이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바람이 안 나요. 바람이 전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냉매를 충전했기 때문에 에어컨은 잘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람이 아예 나오질 않아요. 이게 미쳐가지고 진짜 돌겠네. 간략적으로 점검을 했을 때 이쪽에서 무언가 작업을 할 게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지금 증상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시동을 걸고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에어컨을 틀어보겠습니다. 작동은 되는데 바람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벨로미를 수리하면서 가장 끔찍한 일이 작업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 저는 허리가 접힐 예정입니다. 오늘은 벨로미 블로우 모터 확인하기. 벌써부터 왜 진 빠져 진. 당장 내일 모레 부산 처갓집 가야 되는데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차량을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진짜 하기 싫은데. 뭐 도와줄 사람 없나? 일단은 커버를 분리해야 돼요. 이쪽이 아닌가? 나 예전에 이거 블로우 모터 이쪽에 있는 걸로 봤는데 왜 안 보이지? 분명 이쪽에 있었는데. 아이고 우리야. 여기 있다. 와, 저거 어떻게 빼? 카메라 찍어야 되는데. 걸리적거린 것들을 일단은 분리하겠습니다. 제가 카메라가 꺼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블로우 모터를 탈거하기 위해서 그 작업 공간을 만드는 중이었어요. 볼트 하나만 탈거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 전 차주분께서 차량 관리하실 때 무언가 이쪽에 수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볼트의 나사산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뭉개져 버려서 탈거하는데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 부품은 바로 이거예요. 이 부품을 살짝 빼놔야 되는데 볼트와 너트를 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 빼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만 풀러서 오디를 빼주면 되는데 나사산이 완전 죽어버렸어요. 나 진짜 오랜만에 땀난다. 됐어. 어려운 거 하나 끝났어. 일단 커넥터를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블로우 모터 고정 볼트만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더운 날 이 좁은 공간에서 무언가 작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진짜 너무 좁아. 어떻게 빼라고. 미쳐버렸네. 더럽게 안 나온다 진짜. 나와 좀 이런다 이거. 네. 진상 나왔어. 나왔습니다. 뽑아냈어요. 당장 하루 이틀 내에 부품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부품을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봐서는 작동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모터를 분리해봤습니다. 테스트하기로 테스트도 해보고 몇몇 가지 확인했는데 모터가 좋은 게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아마도 이제 브러쉬 쪽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부품이 없어요. 부품이 도착하는데 대략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애프터 제품도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부품값이 무려 2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20만 원이 넘어요. 일단 작동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부품이 도착할 동안 일단 모터를 좀 세척을 하고 브러쉬를 만지작 거린 다음에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부산 가야 돼요.
작동돼야 되는데 이거 두 번은 못 빼는데 되게 이렇게 왔는데 왜 안 들어가지? 소리난다. 너무 바짝 붙였다. 이거 모터 너무 비싼데. 꼭 자동차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안 고장이 나고 여유가 없을 때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 빼야 되겠다.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내가 인생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번에 들어가자, 한 번에. 괜찮아요. 작동이 안 되면 또 뜯을 거니까. 힘들다. 블로우 모터는 연결을 해놨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힘들게 블로우 모터는 연결을 해놨습니다. 다 장착을 하지 않고 커넥터만 체결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블로우 모터 돌지 않는다면 블로우 모터를 교환해야 되겠죠. 제발. 커넥터 꽂고 시동을 걸어서 블로우 모터 작동을 하면 다시 다 장착. 어차피 부품이 반품이 되니까 한번 써보는 거죠.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만 가체결을 해놓고 시동을 걸어서 에어컨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온다.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에어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컨. 동부 떴다. 힘차게 블로우 모터가 돌고 있습니다. 시원해. 에어컨 바람 소리가 들리시나요? 동부 떴습니다. 이 영상이 대략 2주 뒤에 업로드할 예정인 영상이니까 만약에 이 영상이 나가고 있다면 저는 블로우 모터를 교환하지 않은 겁니다. 제발 이 영상이 블로우 모터 교환 영상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산을 갈 수 있겠네요. 제가 이 벨로미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 사람을 참 약올리면서도 이뻐. 정말 이뻐. 귀여워. 그런데 또 사람을 약올리면서도 또 만족감을 줘. 제가 이 벨로미를 소유하면서 평상시보다 욕이 한 2배는 늘은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벨로미를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 김선호입니다. 오늘은 에어컨을 시원하게 해보려고요. K7 차량인데 에어컨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일단 온도계를 꽂아 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야지. 에어컨 버튼도 켜져 있고 최대 풍량 그리고 최저 온도. 날씨는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온도는 20도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19도까지 떨어지네요. 이 19도 온도로는 절대로 시원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한겨울에는 시원하게 느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무더위에는 더워 죽습니다. 19도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아요. 카메라에는 숫자가 거꾸로 보이는데 이게 화면에서도 거꾸로 보이려나? 일단 차 안이 너무 더워서 내리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그런데 차 안이 더 시원한 것 같은데? 저희 샵에 분명히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이 있는데 로보트가 에어컨 리모컨을 어디다 숨겨놨습니다. 이놈의 새끼 진짜 리모컨을 어디다 숨긴 거야 도대체. 분명히 저희 샵에는 에어컨이 있어요. 이거를 틀면은 습도도 내려가고 온도도 내려가고 시원합니다. 더워서 자동차 에어컨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 샵에는 에어컨이 있어. 시원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시원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지가 않아. 근데 에어컨은 망가지지 않았는데 로보트는 에어컨 리모컨을 숨겨놨어요. 로보트가 두 가지를 잘 숨깁니다. 에어컨 리모컨과 제 카드. 진짜 후배 동생만 아니면 진짜. 아무튼 너무 더워요. 더운데 에어컨 고장이 그렇게 심한 고장은 아닙니다. 다들 아시죠? 저희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리는 그런 부품 몇 가지만 교환하면 이 차는 분명히 에어컨이 엄청나게 시원해질 거예요. 겨울왕국이 될 거예요. 본닛을 열어줘야 되겠죠? 에어컨 냉매는 교환하신 상태예요. 교환을 했는데도 그때뿐이에요. 시원했다가 금방 또 하루 이틀이면 안 시원해지고. 그렇다고 냉매가 쭉쭉쭉쭉 막 빠져나가는 상태도 아닙니다. 딱 4가지 부품만 교환할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에어컨 컴프레서 나오는 이 파이프, 여기서 아주 미세하게 냉매가 누출이 됩니다.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아니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교환할 거고요. 에버퍼레이터에 장착이 되는 썸머핀 센서, 이놈도 함께 교환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팽창 밸브.
이것도 함께 교환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오늘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은데 직접적인 원인 부품들은 아닙니다. 냉방 효과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한 이 냉매 라인은 고장이 나서 교환하는 거고, 이 썸머 센서는 예방 차원에서 정말 얼마 안 하니까 에어컨 작업을 하는 김에 예방 차원에서 뚝딱 3분 만에 교환할 거고요. 이 팽창 밸브는 에어컨의 성능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교환할 겁니다. 오늘의 문제 바로 이거예요. 이거. 저희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에어컨 성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콤프레셔에 장착이 되는 밸브. 오늘도 역시나 이놈이 문제입니다. 부수적인 부품들은 함께 교환하면서 이 부품을 교환했을 때 냉방 효과가 얼만큼 향상이 되는지 두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냉매를 빼내야 되겠네요. 근데 진짜 미친 듯이 덥다. 진짜 로봇. 도대체 뭐에 삐진 거야? 삐졌는데 얘기를 안 해요. 어차피 한 가지 부품 빼고 세 가지 부품을 교환을 하려면은 냉매를 배출해야 됩니다. 왜 새가 돌아다녀? 뭔 소리야? 참고로 지금은 다 퇴근한 상태입니다. 저 혼자 남았어요. 냉매 회수 중. 냉매가 회수되는 동안 할 일이 있습니다. 센서 교환을 해야 돼요. 오늘 제가 교환할 센서는 바로 이 밑에 있습니다. 저는 벨로미 작업할 때처럼 오늘 또 이 안쪽에서 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업은 어렵지가 않아요. 예전 차량들은 에버프레이터를 탈착을 해서 교환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 차량들은 작업이 너무 간단해서 이렇게 설계해 주신 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무기가 저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덥고 모기가 싫을 뿐이에요. 커버는 조금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교환하기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조금 덥고 옆구리만 아플 뿐. 이 밑에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뭐 교환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돌려서 커넥터 빼주고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이겁니다. 이거 예전에 이런 거 고장나는 차 들어오면 이제 선배들 눈치 보면서 후배들 눈치 보면서 저거 내가 하기 싫은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후배들은 작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작업도 어렵고, 선배들은 작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대로 신품을 장착하면 되겠네요. 신품 장착 끝입니다. 센서를 교환하는 동안 에어컨 냉매 해수가 다 됐네요. 정말 너무너무 간단해요. 왼손은 거들 뿐. 와, 더워. 미쳐버리겠다. 잠깐 사이에 엄청난 땀이 흘렀습니다. 로봇 진짜 전화도 안 받고 진짜. 이대로는 도저히 일을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로봇가 리모컨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곳에 숨겨놨을 거예요. 똑똑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아는 로봇은 로봇 사물함에 분명히 있겠죠. 로봇 사물함. 이거 뭐야? 겨울 양말 아니야? 양말이 딱딱해요. 양말 딱딱해. 굳었어. 옆에 하얀색. 여기 있네. 로봇가 여기다 숨겨놨네. 여기 있네. 역시 로봇은 내 손바닥 안에 있다니까. 에어컨 틀어야지. 나는 지금 파워 모드가 필요해. 이제 좀 살 것 같네. 냉매 배출은 다 됐습니다. 넌 조금 이따 또 사용을 해야 되니까 잠시 휴식. 너에게 휴식을 주마. 그 다음 이놈을 교환할 건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바로 위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너트 2개만 풀어주면 돼요. 요거죠, 요거. 자석이라서 너트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잘 붙어 있습니다. 그대로 잘 빼주면 되겠죠. 에어컨 라인과 꺾여서 들어가 있어서 그 사이로 잘 빼줘야 돼요. 저는 자동차 정비를 할 때 자동차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쪽에서 좀 누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하게 쌓인 것 같네요. 신품과 모양을 잘 비교를 해보고 잘 맞습니다. 장착을 할 때 이 오링이 찢어지지 않게끔 냉동유를 살짝 발라주고요. 본래의 모습 그대로 장착. 사이로 들어와서 한 번 더 들어와줘야 되는데 정말 자동차 정비는 이 비좁은 공간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장착이 잘 됐고요. 너트를 체결하겠습니다. 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쇼미 연장인데 잊어버리면 쌍욕하는데 다행히 찾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는 끝났네요. 제일 어려운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팽창 밸브. 팽창 밸브는 이쪽에 있죠. 쭉 따라가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교환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은 커버를 풀어주고, 팽창 밸브 볼트는 길어요.
됐습니다. 이겁니다. 탈관 그대로 또 장착을 하면 되겠죠. 너무 강하게 조이게 되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커버를 장착하고요. 벌써 이 짧은 시간에 3가지를 다 했네요. 어려운 거는 하나 남았습니다. 어렵다고 보기도 어렵죠? 벨로우즈 밸브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밑에 하단에 있는 커버를 탈거해야 됩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를 잘 빼줄게요. 이 밸브에 스랜딩이 있어요. 스랜딩은 오물 있는 타입입니다. 정비를 하는 사람마다 루틴 같은 거? 루틴이 맞나? 어떤 분들은 정비를 하면서 자동차에 욕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하시는 분들 계시고, 각자 정비사분들마다 그 작업하실 때 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들린 것 같다고. 자동차와 이야기를 하면서 정비를 하는 편이에요. 형이 잘 빼줄게. 잘 나오자 우리. 자, 조진주 씨 말 잘 들어. 말 안 들으면 혼난다 형한테. 이런 식으로 잘 달래가면서 하는 편입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욕도 하죠. 지금도 욕이 나오기 일보 직전이네요. 이 스랜딩이 잘 빠지지 않는 차량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형 화나게 하면은 이 오장육 협박을 해야지 얘네들은 말을 들어요. 좋은 말을 해서는 잘 안 듣는 놈들이 있습니다. 자, 7시 방향에 장착이 되어 있고, 살짝 흔들어줘서 나오자. 그렇지. 형 말 들어야지. 오케이. 탈거가 됐습니다. 오링이 하나 더 있을 텐데, 그렇지. 또 오링이 딱 하나 또 숨어 있었네요. 똑같이 냉미유를 신품에도 발라주고, 똑같은 위치에 다시 장착. 에어컨이 정말 시원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어컨 냉매 충전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우, 먼지. 충전이 다 됐다고 삑삑삑 소리가 나네요. 이 캡을 꼭 덮어줘야 돼요. 간혹 가다 보면 이 캡이 빠지는 차량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작업이 원래 됐습니다. 에어컨 성능이 돌아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에어컨이 고장나는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될 때 벨로우즈 밸브가 망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벨로우즈 밸브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온도 너무 좋은데요? 그래, 이 정도는 떨어져야지. 이 정도는 떨어져야지 시원하지. 아주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래야 에어컨이지, 아니면 히터지. 만약에 오늘 영상처럼 에어컨 성능이 저하됐다면, 컴프레셔 또는 콘덴셔, 에어컨에 관련된 부품들이 망가진 상태가 아니라면 항상 말씀드리듯이 벨로우즈 밸브를 교환해보세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이걸 여기다 왜 빼놨어? 작업했으면 좀 치우든가. 아무튼 일하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에이씨, 나도 안 치워야지. 제가 오늘 뭐 해야 되나요? 뭐? 에어컨 초토화요? 또? 근데 그 작업자가 또 나예요? 또 나요? 저기 쇼비도 있고 저 앞에 카멘형도 있잖아요. 왜 또 나예요? 저기 옆집에 있는 로봇도 있잖아요. 여름만 되면 꼭 에어컨 딱 나야. 주차 내가 타봤는데 에어컨 잘 나오던데요? 에어컨 잘 나오면 이상 없는 거 아니에요? 고객님께서 그냥 다 교환해 달라겠다고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다 교환한다고요? 진짜 그걸 고객님께서 의뢰하셨다고요? 고객님께서 나를 일 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선생님이 시키는 건 안 해도 고객님께서 시키는 건 해야죠. 솔직히 얘기해요. 혹시 저 인간이 나 시킨 거죠? 그죠? 형이 시켰죠? 어제 점심시간에 그 3시간 늦게 들어왔다고. 여자친구랑 밥 먹다 보면 3시간 정도 쓸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제트와 함께 하시죠. 이거는 라디에이터 상단 마운트입니다. 이거는 이대로 장착하지 않고 교환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상태가 안 좋아서 재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할 건 다 했습니다. 이제 실내로 갈 겁니다. 아 근데 이거 맨날 여름만 되면 난 이거 왜 이 작업만 하는 거야. 제가 무슨 에어컨 전담반입니까? 아. 이거는 팍팍 빠져야 되지? 나머지 할 수 있어? 딱 네, 아주 딱 좋아. 아 이제 필요 없어 가.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작업이 꽤 오래 걸렸어요. 몇몇 부품이 없어서 기다리는 관계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고객님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다행히도 부품 수급들이 다 돼서 작업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작업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말 그대로 에어컨 초토화였습니다. 공조기는 어셈블리로 교환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조기 어셈블리를 주문하게 되면 올 여름이 지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주문을 해서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냉각팬, 히터코어, 에어컨 컴프레셔, 에어컨 라인,
에버포레이터, 에어컨 콘덴서, 여기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에버포레이터에 장착되는 필센서까지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공조기에 장착되는 여기 보시면 액추에이터 모두 다 교환했습니다. 이거 버리지 말라니까 누가 다 버렸어요. 이런 거 쭉 갖다 치면 어디 던다, 이런 건 뭐 버리지도 않고 꼭 필요한 걸 갖다 버려. 문제 이렇게 바꿨으니 에어컨 상태는 당연히 최고겠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작업을 다 해드렸습니다. 사실 좀 개조된 부분이 많아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는 에어컨 초토화였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지정해서 시키신 건 아니죠? 저 인간이야, 저 인간. 내가 봤을 땐 저 인간이야. 누가 봐도 저 인간. 야, 엔진오일 너만 가냐? 나도 엔진오일만 갈 수 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마음의 소리를 했네요.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면, 정비업소에 방문했을 때 정비사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면 여기 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저 인간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요 인간 인간이 여기 있어요. 여기. 하여튼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저거 또 얘기하고 있네. 언젠간 내가 저희 용접을 해버릴 거예요. 그냥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저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이, 내 밑으로 다 모여.